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양하고 많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을 돌린다거나 혹은 허리를 펴는 습관 등은 아주 좋은 습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오늘은 무의식 중에 행하거나 혹은 너무 익숙해져 버렸지만 꼭 바뀌어야 하는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손소독제 혹은 로션 등을 바르고 영수증을 만지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마트 혹은 편의점 등 어떤 가게를 가도 우리는 항상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은 비스페놀 A라는 화학물질이 묻어 있는데요. 바로 이 비스페놀 A는 체내에 흡수되면 유방암, 성조숙증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손소독제나 로션을 발라서 손이 끈적한 상태로 영수증을 만지게 되면 맨손으로 영수증을 만질 때보다 비스페놀 A 흡수율이 무려 58%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손 청결과 보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수증을 만질 때는 참아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일어난 직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난 직후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는 동안 뻐근해진 몸을 풀어줘야 할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 후에 일어나서 바로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는 근육이 일시적으로 멈춰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근육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스트레칭 등을 해서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된다면 척추에 큰 압박이 가해지고 결국 허리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허리 근육이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난 직후 바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는 10분 정도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근육이 깨어난 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을 참는 것입니다. 외출을 했는데 주변에 화장실은 없고 볼 일이 급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소변을 참거나 화장실 가는 것을 참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볼일을 참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화장실을 참게 되면 신장과 장에 큰 무리를 주게 되어 방광의 압력이 커지게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소변이 역류하게 되어 신장에 위협이 되어 큰 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변 욕구를 참게 되면 대장 속의 배변이 늦어지고 직장에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질의 위험 또한 높아지는데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신장과 대장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화장실 참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커피 믹스 봉지로 커피를 젓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커피를 정말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회사 등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비품실의 커피 믹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저 등으로 커피를 젓는 게 귀찮아서 커피 믹스 봉지로 젓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귀찮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 믹스 봉지는 한 겹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세 겹 이상의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필름을 다중으로 접착시킨 포장재인데요. 그리고 이 봉지를 뜨거운 물에 넣어서 젓게 된다면 포장재에 있는 인쇄 성분이나 포장지 필름 등의 화학 성분들이 그대로 커피에 녹아들게 되어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귀찮더라도 커피는 수저 등으로 젓는 것이 좋겠죠? 아무리 귀찮아도 건강이 더욱 중요하니까요. 다섯 번째는 입술에 자주 침을 바르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입술에 침을 바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면서 입술에 침을 바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행동이 좋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입술에 침을 바르면 촉촉해져서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가을이나 겨울 등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에는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입술은 우리 몸의 피부 중 가장 얇은 곳으로 침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촉촉해질 수는 있으나 건조한 날씨에 갈라진 입술에 세균이 들어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은 장기적으로 입술에 보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을 바르기보다는 립밤 등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샤워하면서 샤워기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샤워기 물로 세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굳이 세면대에서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행동이 얼굴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얼굴의 피부는 몸의 피부보다 훨씬 예민하고 외부 자극에 대단히 민감한데요. 그리고 샤워기는 대부분이 수압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수압의 샤워기로 세수를 하면서 얼굴을 씻는 것은 강한 자극을 동반하기 때문에 얼굴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온으로 자극을 받아 피부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하죠. 세수는 세면대에서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이 아닌 미온수로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번째는 수저 밑에 냅킨이나 휴지를 까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수저 밑에 냅킨 등의 티슈를 깔아두는데요. 식탁이 더러울 수도 있으니 깨끗한 티슈 위에다가 식기를 올리는 것이죠. 식탁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황색 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으니 청결한 티슈 위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티슈 자체에도 형광, 증백제 등 많은 유해물질과 세균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식당의 티슈들은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티슈 또한 세균 등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위생상 안전하지 않은 식탁 위나 냅킨 위에 수저를 놓는 것보다는 개인 앞접시 위나 수저 받침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8번째는 손톱을 물어뜯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 특히나 많이 보이는 습관 중 하나인 손톱 물어뜯기. 심한 경우에는 손톱을 너무 자주 물어뜯어서 거의 남아있는 손톱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은 우리 몸을 세균 감염으로부터 가장 쉽고 빠르게 노출시키는 행동입니다. 손톱을 자주 물어뜯으면 씻지 않아 오염된 손과 손톱 밑의 세균들을 함께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당연히 위생상 좋지 않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습관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적으로 불안해졌을 때 많이 나타나는 습관이기 때문에 가장 흔하고 가장 고치기 힘든 습관이기도 합니다. 투명한 매니큐어 등을 바르는 것이 손톱 물어뜯는 것을 방지하는 데 좋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엎드려서 잠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만큼 잠자는 자세 또한 다양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잠자리 자세 중에서 엎드려서 자는 분이 계시다면 자세를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은 허리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를 유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장의 압박으로 부정맥이나 심할 경우에는 수면 중 심장마비 혹은 돌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 쪽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화불량이 일어나기 쉽고 눈의 안압이 높아져 녹내장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는 동안은 자세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 습관을 지금 당장 고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의식해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10번째는 손가락 관절을 수시로 꺾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꺾어서 뚝뚝 소리가 나면 시원하다고 느껴져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손가락을 꺾는 습관은 손가락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이 행동이 오랜 시간 동안 습관으로 굳어져 버려서 반복적으로 관절을 꺾게 되면 뼈 사이사이가 닳아지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손가락 관절을 꺾는 것은 스트레칭이 아니며 절대로 관절이 시원해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뼈와 관절의 탄성을 떨어뜨려서 골절 등 부상의 위험을 늘리고 관절에 반복적인 자극을 줘서 손가락 마디에 변형을 가져오는 전혀 매우 좋지 않은 위험한 습관입니다. 손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양한 신경 조직과 수많은 뼈들이 존재하는 섬세한 부위입니다. 한번 큰 부상을 당하면 재활치료 후에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 곳 중 하나이니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 당연하겠죠? 만약 이 10가지 습관 중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정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습관이 이 10가지에 해당된다면 빨리 고칠수록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습관은 무의식 중에 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빠른 시일 내에 고치기가 힘드니 일찍 교정에 들어갈수록 좋겠죠? 오늘부터 습관 고치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만 가지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